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각국의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이 공개 경고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2위 전자가격 표시기 제조기업 솔루엠이 2028년까지 연매출 3조 원,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장 부품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파워 등 신사업을 앞세워 지난해 매출의 2배에 달하는 실적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이르면 다음 달 한국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빠르게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글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역 현지 도메인을 없애고 구글닷컴으로 도메인을 통일합니다. 최근 위치 기반 검색 기술이 더욱 강화된 만큼 굳이 국가 도메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상승폭도 하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미국이 주요국과 관세 협상에 들어가면서 관망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흐름 좋았던 저희 방송 공략주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직전 방송에서 공략했던 휴젤, 오늘장에서만 4% 넘게 올랐고요. 그 밖에도 시메스, 메지온, RF 시스템즈 등 방송 공략한 이후에 시장에서 두 자릿수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방송에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주인공이 될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위너11의 감독님이시죠.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증시가 약간 이 농구로 치면 오늘 축구를 우리가 항상 예를 들이지만 일단 4쿼터로 치면 약간 좀 1쿼터 관세 전쟁 1쿼터가 끝나고 약간 좀 쉬어가는 휴식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는 관세 노이즈에서는 좀 벗어나서요. 기업 본연의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트럼프 관세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근 한두 달간 급변하는 장세에서 전략을 세웠다면 일단 이번 주만큼은 약간 좀 방향을 틀어서요. 국내 증시나 외국 증시, 기업, 어닝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도 종목들 거기에 맞춰 좀 갖고 왔으니까요.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또 좋은 수익 반드시 낼 수 있으니까 종목 확인하시고 이번 주도 좋은 수익 계속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저희 먼저 오늘 위너11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수비수 라인입니다. 지난주와 변동이 없는 모습인데요. 휴젤과 오리온 그대로 자리에 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으로는 지난주에 자리했었던 S&T 에너지와 퓨처캠이 빠졌고요. 새로운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슈프리마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수 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선발된 키스트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 먼저 경기장 컨디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다. 이제는 안정세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관세 노이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관세를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고공행진을 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지 않았고 계속 공격을 했겠죠. 네. 그죠? 근데 화면 보시죠. 계속 말씀 좀 드렸던 화면이죠. 반대 여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보니까요. 경제 정책에 대한 트럼프 반대 여론이 55%까지. 그러니까 지난 1기, 2기 통틀어서 최고의 반대 의견이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전국 전역에서 계속 트럼프 반대 시위, 핸즈오프 시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머스크, 에크먼 이러한 그 트럼프를 돈으로 후원했었던 재벌들이죠, 그죠? 이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극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좀 바꿨죠, 그죠? 1기 때처럼 일단 다른 나라들은 이제 좀 뒤로 밀어두고요, 그죠? 중국만 확실히 좀 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미국 145%, 중국 125% 지금 관세 파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말씀 좀 드렸듯이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니네가 145 한들 내가 200을 한들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니네가 얼마를 하더라도 우리는 맞대응을 하진 않을 거야. 대신에 다른 쪽으로 뭐 히토류나 다른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좀 시간은 우리 편이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1기 때랑 트럼프 1기 때랑 지금 2기 때 관세 전쟁과 틀린 점이 바로 중국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 그죠? 손자병법에다 나오듯이 최대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급한 쪽은 오히려 트럼프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는 이러한 그 상황들을 반영해서요 관세로 인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죠? 폭락했었던 거에 반 정도 되돌려놨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폭락했다가 한 12% 반등 나왔고요. 우리는 한 14% 떨어졌다가 한 7, 8% 반등 나왔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하락이 한번 딱 쏟아졌다. 자, 화면을 잠깐만 제가 좀 고점에 비해서요. 그죠? 어떤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낙폭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0%가 된다 칩시다.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 수준. 그리고 2분의 1 여기까지는 가요. 이제 5%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반등이 더 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즉 기술적 반등 그냥 떨어지면 아무 이유가 없어도 악재가 해소 안 돼도 이 정도는 올라는 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뭔가 해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2분의 1까지는 갑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없던 것처럼 뭐 관세 이제 안 할게요. 농담이었습니다. 조크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리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봐야겠죠. 이제는 다른 모멘텀이라는 것은 관세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내려놓고요. 다른 게 뭐 있지? 일단 여기는 일단 휴식기니까요. 그죠? 다른 거. 그러면 지금 보니까 딱 이번 주에 메인 이벤트가 실적 시즌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대선 있죠. 그죠? 더불어민주당 4월 27일까지, 국민의힘 5월 3일까지 최종 후보 확정이 있어야 되고요. 확실히 제가 이번에 좀 틀린 점은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작년과 올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피부로 느끼시죠. 그죠? 그러니까 약세장과 강세장의 차이를 말씀을 좀 드렸죠. 약세장과 강세장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면 강세장. 즉 떨어질 때 들 떨어지는 거.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미국 증시 막 쉬운 번 이상 신고가 갈 때 동안 계속 꾸벅꾸벅 계속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작년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익률 보면 전 세계 국가들에서 꼴찌에서 2, 3등 앞다퉜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꼴찌 수익률 국가들 누가 있어요? 전쟁 중인 러시아 아니면 한 해 물가 상승률이 뭐 50% 더블 가까이 가건 튀르키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작년에 땅굴을 팠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국내 증시 흐름은 자 보세요.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이거는 제가 약간 좀 미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도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을까? 일단 판을 키워놔야 손님을 많이 받아야 거기서 일단 시장이 돌아가지 꼭 공매도를 막아놓는다고 장이 올라갔던 건 아니니까. 작년에 뭐 공매도 때문에 장이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단은 환율과 또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공매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이거는 일단은 제가 판단을 좀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많아요. 공매도도 많고 지금 보시면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는데요. 코스피입니다. 외국인 딱 하루 샀어요. 3천억 꼴랑 하루 사고요. 계속 팝니다. 뭐 1조 원대, 2조까지 팔고요. 물론 이때는 증시가 트럼프발 쇼크로 관세 쇼크로 폭락을 하고 있을 때이긴 하지만 문제는 올라갈 때도 안 산단 말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도 안 사요. 환율이 물론 달러 약세 때문에 이 환율이 좀 내려는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뭐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죠? 달러 영향으로 이제 미치는 영향력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환율이고 뭐고 뭐 안 사요. 외국인들 안 삽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기금에서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연기금 수급이 지금 외국인과 반대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연기금 매수. 자, 외국인들은 요날 하루밖에 안 샀죠? 그죠? 계속 팔았죠? 연기금은 하루도 안 빠지고 샀습니다. 즉, 국내 증시의 수급의 주체는 누구다? 연기금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팁을 갖고 여기서 어떤 팁을 가지면 되죠? 우리가 매매할 종목을 찾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 하면 수익이 날까요? 아니죠.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많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의 주체는 수급은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뭘 산다 그랬어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어떻게 LG 엔솔,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탑10, 뭐 20 이런 종목들만 삽니다. 근데 외국인이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시총상위주 안 가요. 그러니까 대형주 하면 지금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중소형주 하면 여기서 연기금 매수가 있는 들어오는 종목 하면 여기서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너11 종목들도 지지난주에 막 증시가 폭락하고 올라올 때 막 5종목이 10종목 중에 5종목이 막 10%, 20%, 30%까지 수익이 나고요. 그죠? 오늘 위너11 종목 중에서도 지난주 4종목 이상이 10%, 2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장세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외국인 사는 장세는 저는 잘 못해요. 삼성전자, 현대차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연기금에서 끌어주는 흐름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코스닥도 외국인 잘 그나마 가끔 가다가 사기는 해요. 천억 사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안 사요. 안 삽니다. 어디가 사요? 자, 여기까지는 금투에서 물량을 받고요. 자, 기관에서 나 좀 쉽게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연기금이 다시 이렇게 사주는 흐름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늘 위너11 종목에서도 일단 말씀 좀 드리겠지만 디스플레이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그죠? 대형주로 막 어떻게 막 해볼까?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수급이 보이시잖아요. 수급이 보이신다. 그래서 지금 흐름들은 좀 중소형주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니까요. 우리 방송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가 왜 작년보다 훨씬 더 강할까? 미국 증시 빠지는 거에 비해서 덜 빠지고 국내 증시가 작년에 이 약세 흐름이 그냥 PBR이 낮아져서 올라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싸다는 이유만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거예요. 수급으로는 연기금이 있습니다. 연기금 수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12조 원 정부 추결안이 의결이 됐죠. 그죠? 내수 진작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조기 대선 본격화. 이제 테마주가 이제는 막 정책 관련해서 뭐 영유아 복지에서 뭐 세종시와 관련해서 물론 그런 테마주들이 답은 아닙니다만 언제나 테마주들 시세는 뭐 새드 엔딩입니다. 그죠? 엔딩은 불보듯 뻔하지만 일단 재미는 있잖아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죠? 다 그냥 이러고 그냥 다 멍하니 오늘도 안 되나 보다.
국장은 역시 안 되나 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일단은 품질을 떠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그죠? 지나가던 사람도 한번 들려보고 그죠? 이게 시장의 활력이고 온기거든요. 테마주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테마주가 급등락을 계속 해주면서 시장에 펌프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활력을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뭐 간담회에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언급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법 개정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뭐 투명성 제고, 집중투표 활성화, 쪼개기 상장, 그러니까 이 주식 그냥 뭐 맨날 뭐 금감원에서 나와서 뭐 주식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쪼개서 디테일하게 뭐라도 이렇게 좀 긁어주는 얘기를 해주면 주식시장은 여기에 화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저는 앞으로도 뭐 미국 증시가 뭐 계속 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올해만큼은 작년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과 미국 증시의 낙폭을 덜 떨어지고요. 미국 증시만 비교를 해봐도 덜 떨어지고 오르면 더 오를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일정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이번 주는 일단 관세는 조금 있자고요. 관세 좀 있고 판을 조금 바꿔서 뭐가 있냐면요. 따단 테슬라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얘기를 돼 있습니다. 테슬라가요.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밀렸냐면요. 테슬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죠. 테슬라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44%입니다. 그죠? 주가 막 올라갈 때는 트럼프 줄 잘 섰다고 박수 쳤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 이게 답이 안 나와 버려요. 불매운동 나오고요. 유럽 사람들 테슬라 안 삽니다. 자,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지 또 어떤 당장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주 미국의 실적은 뭐 가이던스 대비해서 얼마 오르고 내려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네가 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뒷담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우리는 전기차 업황의 캐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떠한 타겟을 갖고 있고 우리는 뭐 어떠한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빅기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고요. 때마침 그날 구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글은 얼마 빠졌을까요? 구글 올해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구글도 마이너스 27%입니다. 자, 얘네들도 중요하죠. AI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이거 딥시크 보니까 이거 그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난 2월에 투자 축소 규모 데이터 센터 두 개를 축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한번 쓰나미가 한번 확 왔었죠, 그죠? 그래서 자 구글도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투자는 계속 확대할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하게 얘네들은 구글도 막 하루 2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 이번 주는 좀 관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테슬라 2차 전지나 IT 반도체주들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너11 종목 보시면 반도체 주제가 한동안 안 갖고 왔었는데요. 관세 때문에 관세를 내려놓고요.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되니까 반도체를 이번 주는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황관이 있어야 저렇게 종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장 컨디션을 보고 오늘은 어떤 선수가 나가야겠구나. 상대가 관세야? 그럼 이 선수는 빼야겠구나. 쟤는 쥐약이구나. 저기만 만나면 얘가 가서 골을 넣네?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반도체 선수 이렇게 한번 껴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늘 위너11은 종목들 시황관에 맞춰서 또 한번 구성을 해왔으니까 약간의 좀 변동이 있습니다. 종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오늘의 위너11 라인업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라인업입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률이 꽤나 컸어요. 네. 이 가운데에서 하이라이트 종목과 MVP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장 조금 내려왔음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종목들 열심히 득점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비수가 골을 넣었네요. 네, 실제. 자, 11%대 주중기중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신고가를 앞두고 있죠, 그죠? 이 보톡신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종목은 메딕톡스가 저 바닥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 신고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두 개 갖고 오지는 않아요. 메딕톡스 갖고 오는 날은 휴재를 빼고 휴재 갖고 오는 날은 메딕톡스 빼는데 오늘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휴재를 이번 주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수익이 났지만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찰칵 사진은 찍으라고 그랬죠. 손흥민처럼. 요것만 연상하시면 됩니다. 기업 분석 뭐 그렇게 하시지만 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죠? 주식 초보자들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음식을 살 때 뭐 어느 산이 뭐 어느 재료가 들어갔고 뭐 국산 비용이 얼마나 되고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고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유통기한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기한 정도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유통기한 정도는 알자.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먹고 뭐 몸이 좋아지는 건 나중 일이고 탈나는 일단 탈나지 말자. 기업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재 괜찮은 기업이에요. 글로벌 3대 톡신 시장 미국이 50% 갖고 있고요. 중국, 유럽 나머지가 50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톡스 자체가 미국에서 처음 개발이 됐고, 그죠? 미국 시장이 여전히 넘버원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 유럽 갖고 있어 이번에 미국 올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굉장히 올해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미국이 이렇게 3대 모두 진출한 기업은 국내에선 당연히 최초고요. 전 세계에서도 3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죠, 그죠? 기관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 계속 좋고요. 실적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보토톡신 일단 바이오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 전체를 좀 테마로 분류해 보면 지금 제일 좋은 것은 뭐죠? 네, 다시 좋아졌죠. 우리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는데, 그죠? 비만 치료제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어요. 보토톡신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런 자료집 오늘도 마찬가지. 저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매주 여러분들한테 자료집을 드리고요. 매주 3종목, 4종목, 좋게는 5종목까지 10%, 20% 수익을 내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우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요 한 장 정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수익 매지온입니다. 폰탄 말씀 좀 드렸죠. 지금 코스닥 시총상위 탑10 종목들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뭐가 시총 탑10 안에 많이 있었죠? 에코프로, 삼형제를 비롯해서 그죠?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시젠이 시총 2위까지도 올라왔었고요. 그죠? 그러다가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탑10에는 7개가 바이오입니다. 7개가. 자, 그러면 우리도 제가 2차 전지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왜? 다 사라지고 있어요, 종목들이. 누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시총 탑10 종목을 보는 이유는 시총 탑10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변화를 순서의 변화를 보고 구성 종목들의 변화를 보면서 시장에 트렌드를 읽자는 겁니다. 뭐예요? 10개 중 7개가 다시 바이오로 올라왔어요. 그죠?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이오주들이 계속 뻥뻥 치고 올라오는 종목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바이오예요. 그죠? 그래서 매지온 다시 한번 폰탕 종목으로 올라오는 흐름 18% 수익률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지난주 히든 종목이 3개 갖고 왔어요. 3개가 다 급등을 해줬어요. 자, 첫 번째는 화면 기억나시죠?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 CMS였습니다. 전 공정단 쿠팡 물류센터 사진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공장 자동화 기기, 그러니까 꼭 자동차 우리가 항상 뭐 보시면 자동차 공정단에서 뭐 프레스를 찍어내고 이런 산업용 로봇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나 뭐 하물며 신발 디스패싱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갖고 있는 CMS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한 다음 날이죠. 우리가 지난주 여기 적산병 21선 돌파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20% 올라갔어요. 근데 요새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거래소랑 KRX랑 NST랑 두 개가 같이 지금 짬뽕돼서 막 지금 버무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아직 적응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8시에 일단은 그냥 시작을 해버려요. 여기서 NST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트가 어느 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느 거는 양봉 나와 있고 막 지금 막 아직 혼돈의 시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NST 기준은 20% 수익이 났지만 이거는 진짜 수익은 아니다. 정규 시장에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20%는 NST 기준 수익은 뭐 이 정도는 뭐 수익률로 치지만 글쎄요. 진짜 수익은 KRX에서 한번 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CMS 말씀 좀 드렸죠. AI가 결국은 가야 될 방향, 궁극기는 어디에? 로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MS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쿠팡, 나이키, 엔솔, 초대형 고객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후속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가 적산병 20선 돌파. 저는 별 5개입니다. 그죠? 실적은 안 좋아요. 바이오와 로봇은 실적 나오는 종목 거의 없습니다. 그죠? 테마 로봇주 아직 괜찮잖아요. 별 4개. 그죠? 그래서 이 4개 여러분들 별점 괜찮으니까 로봇주 한 번 더 CMS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MVP는 방산 기억나시나요? 방산 막내 시총 700억짜리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 아직도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도주를 보면서 현대로템을 살까 말까 좋지요. 그것도 좋은데 대장주가 가는 걸 보면서 후발주를 찾는 거를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RF 시스템 방산 막내로 레이더 안테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주중 기준으로 일단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방송이면 화요일날 한번 잠깐 음봉 눌러주고 계속 갔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 웬만하면 요새는 요새 신고가 가는 종목 물론 있죠. 테마주들 뭐 누구 선거 정책과 관련해서 연계성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테마주 제외하고 과거처럼 조선주가 방산주가 뭐 철강주가 2차 전지가 바이오가 알테오제니 바이오가 아무리 좋아도 그죠? 신고가를 치진 않아요. 왜요? 장이 한번 꼬꾸라졌다가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종목들도 일단은 회복기에 있습니다. 신고가를 빵빵빵 치고 가는 장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돼요? 직전 고점에 매물대에 가면 매도. 그죠? 너무 멀리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배트를 짧게 툭툭 쳐야 됩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세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건 종목의 매매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직전 고점에서 걸리는 패턴의 종목들 일단 수익 실현. 여기 보세요. 5,700원 여기였습니다. 걸어주는 거예요. 지금 호가가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죠? 다시 5,600원 나머지 두 번에 걸쳐서 반씩 우리 커뮤니티에 하는 방에서 이렇게 매도 전략을 여기 꼭지 6,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지나고 나서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 첫 번째 지금 시장은 어떻게 돼요?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줘라.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마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 매물대가 보이면 일단 끊어라. 그죠? 일단 끊어라. 그죠? 그래서 이번 주 MVP RF 시스템주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런 700억짜리 작은 기업도 할 말은 많아요. 어떻게 왜 방산이야? 금속 특수 접합 기술입니다. 딥브레이드 기술로 바탕으로 해서 LIG 넥스원 충성 고객사. 그죠? 그래서 차트 적산병 20분 돌파죠. 테마 방산 테마는 지금 별 5개. 지금 별 5개 테마가 누구예요? 방산밖에 없어요. 조선 4개. 그죠? 조선 오늘 빠졌죠. 지난주에도 신고가 종목은 없었어요. 그죠? 지금 별 5개 받을 수 있는 테마는 방산. 그리고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뭐 있어요? 다시 한번 비만 치료. 바이오 쪽에서는. 그죠? 그래서 바이오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이번 주에는 퓨처캠 이렇게 좀 방사성 의약품이나 알테오젠 이가캠 기존에 있었던 좀 요쪽 좀 내려놓고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주는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서 후발주 또 찾아왔으니까 이따 히든 종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휴젤부터 RF 시스템즈까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MVP 종목인 RF 시스템즈 공략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20% 넘는 불기둥 쏘아 올렸는데요. 오늘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오늘 이번 주 위너 11 라인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로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 있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라인업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제2의 RF 시스템즈가 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공격수 두 종목만 일단은 공개를 할게요. 네. 공개하고 있다가 미드필더는 히든 종목으로 좀 더 중요하니까. 네. 공격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가볍습니다. 가볍고 좀 빨리 튀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드라마 만드는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데요.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 팔려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M&A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 요새는 좀 드라마 잘 만들어요, 그죠? 쿠팡 시리즈나 여러 가지 좀 히트작들, 트리거 김혜수 씨 나온 거죠. 그리고 배두나 씨 나온 쿠팡 드라마. 과거에 좀 드라마 왜 이렇게 못 만들어 했는데 요새는 상당히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M&A 이슈는 뭐 차지하더라도 제가 키스트를 보는 관점은 자, 첫 번째. 대장주를 봐요. 물론 시가총액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이지만, 그죠? 스튜디오가 가장 크지만 대장주로 하면 그러면 맨날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대장이게요? 반도체 삼성전자만 맨날 대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도 있고,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HBM이 대장주일 때도 있고요, 그죠? 때로는 CXL이 대장일 때도 있죠, 그죠? 그런 시가총액이 무조건 큰 게 대장이 아니라 대장주는 탄력, 가장 먼저 상한가 간 종목, 가장 멀리 올라간 종목, 가장 빨리 가는 종목,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대장주는 누구예요? 네, 영유아 복지 테마 아닙니까, 그죠? 영유아 복지 테마. 지금은 또 바뀌었죠, 뭐로? 세종시 관련주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키스트가 대장이냐? 자, 다른 거 없어요, 상한가잖아요. 왜 상한가성이나 중국 5월달에 한알령 해제한다고. 자, 오늘 며칠이죠? 4월 21일인가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이요. 이제 1, 2주 남았어요. 차트 만들어주고 있죠? 양봉 하나, 둘, 셋, 적산병 20선 돌파 나왔고요. 그리고 5일선 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 잡기 패턴이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주가는 뭐라 그래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무릎을 여기 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정상이 서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기 서라. 무릎 어디예요? 여기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못 산단 말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무릎 잡는 가장 좋은 비법이 뭐라 그랬어요? 양봉 3개로 20선 돌파할 때 21선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추세를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이동 평균 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패턴은 가장 잘 뽑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탄력도 대장이지만 두 번째 뭐 있죠? 한한령도 있고요. 세 번째, 자 뭐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발언으로 주가가 막 급등을 하지만 지금 주가가 가장 강한 미스터 블루 애들 뭐예요? 우리나라 K에서 잘하는 K 컬처에 잘하는 게 물론 뭐 엔터는 있지만 엔터는 뭐 워낙 지들끼리 잘 가니까요. 하이브 이런 애들 빼고 자 그러면 웹툰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한 애들 웹툰 그래서 최근에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죠. 근데 아직 OTT가 안 갔어요. K 드라마.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저거 보고 폭삭 보고 울었다. 그죠? 물론 폭삭 제작사는 펜 엔터테인먼트지만 이런 것들 아직 손이 아직 안 닿았어요. 여기까지. OTT 얘기를 왜 안 하지?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웹툰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는 안 나올까? 그래서 좀 이슈가 맞물려 있다. 하나는 기대감,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자, 그럼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 대장주만 찾으면 되죠. 상한가 가네. 상한가 가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격 키스트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LB.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수익 됐던 종목입니다. 쭉 갈 때. 왜 또 얘는 어디예요? 반도체. 이번 주에 누구 실적 발표 있어요? 구글.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그죠? 자, 일단 주가는 빠져서 아니 많은 거예요. 아니 많은 빠질 때도 없어요. 근데 왜 되면 구글 주가가 가면 하이닉스가 반등을 주면 반도체 특별법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면 지수가 올라가면 상한가 대장주
그죠? 다른 힘이 없습니다. 아까 키스처럼 안 가면 많은 거지만 갈 때는 상한가 가는 애들. 갈 때는 뽑는 애들. 얘네들은 추세가 있어요, 없어요? 추세가 없어요. 얘네들은 시세로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반도체 CXL 대장주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아주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CXL 반도체에서 하나 더 TLB 한 번 다시 이번 공략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키스처럼. 근데 이런 거 한번 빵 떠주잖아요. 그리고 아주 얄밉게 들어갈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죠? 차트 패턴은 없으니까 한 번쯤 얘는 도박 한번 걸어보자 이겁니다. 그죠? 빠질 데가 없으니까요. 그죠? 지가 빠져봐야 뭐 2, 3%밖에 더 빠지겠어요. 올라가면 20, 30%. 공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TLB 이번 반도체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공격수로 포진시켜 보겠습니다. 정확한 시장 분석과 함께 주도 섹터와 종목 포착하시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와 주신 위너11 라인업과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 뒤로 지금 화면상으로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이번 주 히든 종목들은 미드필더 라인에만 두 종목이 자리해 있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자세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라이징 스타 이렇게 좀 키워드를 뽑아놨고요. 두 번째는 중국 모멘텀 엔터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엔터테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엔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엔터와 테크 합친 말이겠죠. 네, 그렇죠. 여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엔터의 기술력이라는 얘기가 조금 궁금하네요. 그죠? 이게 제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IP이기 때문에 IP의 테크다. 뭐 이렇게 일단 좀 신종 합성어를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줄곧 비만 치료제 시장 강조해 주셨는데 첫 번째 든 종목에 대한 내용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9만 원 돌파하고 신고가 가고 있으면 지금 우리 뭐만 할까요? 제가 여기다 뭐만 갖고 왔을까요? 10종목 중에 한 5개를 반도체를 깔을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현대차가 신고가 간다, 50일 신고가 간다. 자동차 부품주 한 5개 깔아야죠. 그래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자, 지금 바이오에서 누가 가요? 알테오젠, 리가캠 갇혔습니다. 그죠? 자, 누가 가요? 자, 또 왔네요. 왕의 귀한 펩트론. 그죠? 상한가. 갑자기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대장주가 가니까 누구예요? 자, 2등 따라와. 누가 갔어요? 인벤티지랩이 따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자, 오늘 페트론이 끌고 가는 시세가 아니라 페트론이 안 가는데 인벤티지랩이 다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선수가 교체되면서 뛰는구나. 자, 보통 이렇게 2등주가 주가가 급등을 할 때는 대장주가 급등으로 거래가 하루 정지될 때 2등주가 신고가를 가거든요. 근데 오늘 아니야. 거래 정지 아니야. 오늘 빠졌어요. 근데 혼자 올라갑니다. 됐다. 3등 누구야? 다음 누구야? 찾아보는 거죠. 그죠? 바뀌는구나, 대장이. 자, 지금 지난주 미국장에서 금요일날 시장이었긴 했지만 목요일날 일라이릴리가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요? 먹는 경구용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릴리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와 미국의 일라이릴리. 자, 노보노디스크는 작년 한때 루비통이죠. LVMH 시가총액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바꿨습니다. 올해는 한 10년 동안 LVMH가 1위였는데 작년 한때 노보노디스크가 시가총액 1위를 유럽에서 꿰찼습니다. 누적 수익률 300, 400% 가까이 올라갔고요. 최근 4년 동안. 자, 아시다시피 릴리도 얘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가총액 1위입니다. 나스닥 바이오 시가총액 1위죠. 그죠? 릴리가 주가 600% 이상 올라가고 지난주 목요일 날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죽지 않았구나. 미국 증시가 먼저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이 GLP-1 계열이 아시다시피 당뇨로 개발이 됐습니다만 이게 비만 치료제나 내시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퇴행성 뇌 질환까지 거의 GLP-1을 뭐라 그러냐면 21세기 불로장생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초거대 시장이 본격화를 알리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 불로초 같은 느낌이 나요. 어찌됐든 간에 이 기술에서 경구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구용 약이 아시다시피 복용 편의성과
흡수 그리고 이 환자들의 복약 수능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주사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이 알테오젠이 뭐예요? 정맥 주사를 바꾸는 제형 변형 기술로만으로도 머크와 라이센스 아웃으로 그러니까 뱃살에만 찔러도 되는 주사를 바꾸는 제형 변형 기술로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얘는 그거를 지금도 경구용으로 바꿀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바꿔주는 기술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 중요해요? 이런 것들 원가 반감기 극대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소화가 대부분 돼버려요. 이게 들어가면 이게 어려움을 제가 써놨죠, 그죠? 관련한 내용들은 이 화면 그대로 제가 자료집 올려드릴 테니까 화면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메세라 미국 바이오 이 벤처거든요. 그러니까 메세라와 업무 계약을 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오는 돈이 없는데 유증 또 때리는 거 아닌가요? 항상 기업들은 항상 이런 리스크 항상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메세라가 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with 메세라. 메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 바이오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뒷배가 기획 바이오 회사.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딱 요거를 위해서 요거 개발 비만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만 개발하기 위해서 드림팀이 모인 거예요. VC들이 모여서 이거를 딱 개발하면 해산을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뭐 있었어요? 이해하기 쉬우면 코로나 때 모더나가 바로 바이오 미국의 바이오 기획회사입니다. 그래서 메세라가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고요. 왜 중요하냐 말씀 좀 드렸죠. 글로벌 제약사 라이센스 아웃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 로직을 갖고 있는데 얘네는 메세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요? 집중 투자. 다다다다다다 이것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라이센스 아웃은 이미 재작년에 어느 일정 수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의만 있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갖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갇혔어요. 여기 갇혔습니다. 한 작년 연말까지 올라가다가 올해 그냥 3개월, 4개월을 올해 그냥 딱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뿅 뚫었습니다. 누가 뚫었어요? 왜? 지난주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일라일리가 급등을 했다니까요. 경구용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구용 누구야? 경구 나와 그랬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저 경구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얘도 이거 뭐예요? 얘도 아까 말씀 좀 드렸지만 이 음봉도 진짜 시세가 아니다. 이것도 NST 때 때문에 시초가에 그냥 8시부터 떠서 출발하니까 주가가 차트가 이 모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출범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종목들 차트를 다 망가뜨려놔서 분석이 어렵게 만들어놨으니까 보도 화면이 아니니까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여기서 한 방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여기서 딱 돌파, 지지 그리고 이 음봉도 허수다. 그죠.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허수로 등장하는 음봉이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여기서 이날 23만 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블럭이죠. 기타 법인 물량. 기타 법인은 어딘지 몰라요. 여기서 물량 튀어나가고 얘네가 물량 다 잡아갔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모르지 아직은. 얘네가 단타였으면 오늘 최소한 5만 주, 10만 주는 치고 나가버립니다. 오늘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외국인? 시장 지금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한 달 넘게 팔고 있잖아요. 12조, 13조 팔고 있잖아요. 그죠? 코스닥도 안 사요. 근데 뭐야? 재료를 봤는데 들어왔다고? 112 급등하는 거 보고 들어왔어? 세론이 아니야? 보고 산 거야? 이런 거예요. 진패구나. 그죠? 이런 건 뭐예요? 내일 딱 봐서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고 사도 돼요. 내일 외국인이 들어온다. 무조건 들어가면 먹습니다. 외국인 나가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수급이 주포가 여기 들어와서 물려 있잖아. 얘네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요. 주가 여기 있으면 수익이 나갈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 와서 주가는 여기야. 그럼 얘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손절한다. 두 번째, 멍 때린다. 세 번째, 추가 매수한다. 이거 들어올 때 딱 들어가면 90% 이상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호를 제가 내일 드릴 겁니다. 저는 방송하고 가지만 커뮤니티 하는 곳에서는 제가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공격하세요. 네, 이 신호를 드릴 거니까 이 종목명 확인하시고요. 아침에 종목명 말씀드릴 테니 종목명 확인하시고 2차 신호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이것까지 확인하면 그냥 시장가로 쏴도 돼요. 외국인들은 물량 쌓아놓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막 잡아먹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황항에서 이 종목 때문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8년 만에 중국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한령 이후에 3인조 래퍼 호미들 저도 처음 봤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호미들?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 봐요. 근데 좀 유명한 애 좀 갖다가 공연 좀 하지 뭐 하려고 아무튼 호미분들 팬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잘 몰라서 어찌됐든 간에 자, 이게 약간 빗장을 계속 여는 거죠. 그죠? 5월 달에 한한령 해제. 그래서 엔터테크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딱 우리가 생각하면 뭐야? YG야? 뭐 애들 데려다가 또 키워갖고 콘서트하고 막 MD 상품 팔고 이런 그냥 시스템, 우리나라 아이돌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그죠? 이런 거야? 아니요. 이 기업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는 요새 이 대형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돼요? 기획사를 나오죠. 만료가 되면 연장을 잘 안 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런 그러니까 프리랜서들, 아티스트 팀은 프리랜서와 협업을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프리랜서로 하면 물론 대형 가수도 있겠지만 얘는 가수, 아무리 큰 가수도 매출 비중이 5%가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들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이러다가 블랙핑크 와야 된대! 그럼 주가 작살나잖아요. 그죠? 큰 애들, 노이즈만 발생하면.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제품으로 치면 다품종 소량 생산. 그죠? 매출처가 굉장히 확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 직전 고점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내일 다시 한번 매수 가격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관세보다 실적으로 시장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 들어보고 왔고요. 전문가님의 공략주인 시메스와 RF 시스템즈 나란히 20%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